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2시 반입니다. 오후입니다. 30분 전에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 35일 만입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헌법이 이겼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54살입니다. 이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사의 표명 입장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 입장문입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하여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재개정 작업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국 장관 사퇴 입장문입니다. 입장문 전문을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이것은 조국 씨 가족입니다.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서임은 다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조국 올림.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검찰개혁 했는데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기구 조정에 불과합니다. 뭐냐? 특수부를 줄이고 형사부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검찰개혁은 이렇게 뭐 힘주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안이 넘어가 있으니까 이제 검찰개혁의 주무대는 국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들의 여론이 다 검찰개혁으로 모였다. 그래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왜곡이죠. 국민들은 조국 사퇴 구속,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였지 그게 무슨 검찰개혁이 있었습니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조국 지지층 한국 사회에서 소수입니다. 소수. 극소수라고 봐도 됩니다. 극소수. 그 사람들이 서초동 앞에서 부르짖은 것이지 여기 검찰개혁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두 가지입니다. 인권 존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을 통제했던 조국, 문재인 두 사람이 한국 검찰을, 한국 수사기관을 인권 유린 집단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법원까지도 심부름센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직 두 대통령 구속 재판하도록 하고 더구나 전 대법원장까지 잡아넣은 사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그것은 검찰 장악이죠. 여기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 장악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는 검찰. 검찰개혁은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하순에 윤석열 씨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말한 부탁, 그게 검찰개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 검찰총장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된다. 정권이든 청와대든 잘못한 게 있으면은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다. 그거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윤석열 씨가 잘한다고 응원을 보내고 본인은 임명되더라도 사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30 며칠 동안 질질 끌다가 이런 입장문, 자기 변명적 입장문, 더구나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이라는 이런 말도 아닌 이유를 달고 물러나는 마지막까지 이런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입니다만은 결국은 국민이 이겼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헌법이 이겼습니다. 진실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집중 보도를 하고 검찰이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니까 조국 일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무게 때문에 물러난 거죠. 이 무게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화가 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3일, 지난 10월 9일 국민들이 보여준 분노, 그것은 어떻게 이 입장문에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까? 어떻게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을 사랑한다라는 말, 그 사람들만 국민의 뜻인 것처럼 여기에 입장문에 끝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동정할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그 가족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으로 돌아가서 같이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 하는 마음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죠. 공과 사는. 더구나 문재인 그리고 조국 그리고 윤석열 이 세 사람이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휘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검찰개혁은 뭐냐? 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은 검찰 독립이죠.
즉 검찰은 정권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평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특수부를 줄이고 뭐 형사부를 늘리고 하는 것은 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검찰권 행사에 정권이 관여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됩니다. 이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청법을 수시로 위반을 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구체적인 수사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법무장관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어떤 지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개혁이 사명이었다. 나는 도약대가 되겠다. 검찰개혁의 걸림돌이었던 사람입니다. 걸림돌이었던 사람인데 정말 퇴진하는 것이 너무나 늦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째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로 추천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비리가 다 드러났는데도 국민들을 무시하고 지난 9월 9일 임명을 강행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2일 동안 계속 조국을 껴안고 가면서 검찰을 압박한, 어떻게 보면 검찰 압박 시위를 선동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묻어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라는 이 대중의 분노가 이걸로 해서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혔던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것이 뭐였느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느냐?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것이었느냐?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나는 자본주의 싫다. 앞으로 사회주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지지해 주시오. 이렇게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정직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꼼수를 펴니까? 꼼수. 골수 사회주의자 출신 조국을 임명을 하면서 왜 법과 소신, 원칙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학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은 앞으로 계속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조국 장관 사퇴는 지금 진행 중인 국민혁명의 중간 단계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때까지 대한민국을 헌법 위에 자유민주주의 위에 반공자유민주주의 위에 그리고 진실, 정의, 자유의 가치 위에 바로 세울 때까지 국민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